황금비두로 물든 가을, 드넓은 논밭 위로 석양이 드리워져 끝없이 펼쳐진 비단처럼 아름다웠다. 그 한가운데에는 조용한 북쪽 마을, 영천마을이 자리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느릿하게 흘러가는 시골 마을, 농부들의 삶의 리듬에 맞춰 시간이 흐르는 곳이었다. 좁은 흙길들이 마을로 이어졌고 바람에 흩날리는 대나무 숲을 지나 마을 끝자락에는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있었다. 그곳은 은지와 민호의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28살의 은지는 착하고 성실한 여인이었다. 새벽부터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바구니에 이고 나가 시장에서 팔며 가족을 위해 돈을 벌었다. 힘든 생활 속에서도 늘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만 곁에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남편 민호는 30세의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다. 얼굴은 거칠었지만 매일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힘든 막노동을 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속에는 늘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다. 낡은 집, 힘든 일, 그리고 수수하지만 자신을 자랑스럽게 하지 못하는 아내. 민호는 더 큰 것을 갈망했다.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걱정 없이 사는 삶을 꿈꿨다. 어느 저녁, 은지는 시장에서 돌아오며 떡 바구니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다. 간 만든 떡의 따뜻한 온기와 간장 냄새가 그녀의 옷깃에 맴돌았다. 은지가 마당으로 들어서자 민호가 집에서 나왔다. 흙먼지가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다. 씻어요. 저녁 밥상 다 차렸어요. 은지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어딘가 허전했다. 최근 민호는 예전처럼 농담도 하지 않았고 은지의 짐을 함께 들어주지도 않았다. 저녁 식탁에서 두 사람은 작은 나무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은지가 남편에게 생선조림 한 조각을 건네며 조심스레 물었다. 힘들어요. 요즘 말이 없네요. 민호는 고개를 들었지만 눈빛은 조금 불안해 보였다. 별일 없어. 그냥 일 때문에 그래. 요즘 박씨 어른 댁 막내딸이 서울에서 왔다던데. 은지는 남편의 어색한 말돌림을 눈치채지 못하고 가볍게 대답했다. 아, 그 집 딸 똑똑하다던데. 이제 그 집도 활기차겠네. 민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서울에서 가둬온 아름다운 소라의 모습이 떠올랐다. 소라는 마치 화려한 장미처럼 시골 여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민호는 시장에서 소라를 본 적이 있었다. 순백색 원피스를 입고 하얀 피부와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소라를. 그때부터 민호는 마치 최면에 걸린 듯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은지는 떡을 준비해 시장으로 나갈 채비를 했다. 그녀는 화덕 옆에 앉아 뜨거운 솥뚜껑 위에서 능숙하게 떡 반죽을 붙였다. 수증기가 올라와 그녀의 눈가를 가렸다. 민호는 밖에서 묵묵히 아내를 바라봤다. 민호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아내에게 연민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답답함을 느꼈다. 은지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민호는 마치 작은 부엌, 연기 냄새, 식기 부딪히는 소리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사는 것 같았다. 나 일하러 간다. 민호는 은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삭과 낡은 모자를 쓰고 집을 나섰다. 은지는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슬픔이 어렸지만 아무 말 없이 계속 일을 했다. 명동시장. 은지는 익숙한 자리에 떡을 펼쳤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떡을 사갔고 맛있는 떡과 간장 양념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소라 씨가 시장에 왔었네? 어찌나 예쁜지. 은지는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녀는 박씨 어른 댁 막내딸 소라를 알고 있었다. 그 집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다. 하지만 소라의 등장은 마치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듯했다. 젊은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 수다스러운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시장의 한쪽 구석, 민호는 막노동을 하던 중 소라를 보았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시선이 꽂혔다. 민호의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설렘이 일었다. 마치 소라가 그가 늘 갈망했던 다른 삶, 다른 아내,
더 밝은 미래의 답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민호는 늦게 집에 돌아왔다. 은지는 밥상을 차려놓았지만 민호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은지는 밥상 옆에서 혼자 남겨졌다. 은지는 흔들리는 등불을 바라보며 마치 슬픈 음악처럼 멈추지 않는 외로움을 느꼈다. 그녀는 왜 남편이 점점 멀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감히 물어볼 수도 없었다. 아마 정말 피곤한 거겠지. 괜히 귀찮게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하지만 은지는 몰랐다. 오늘부터 폭풍이 시작되었고 그 폭풍은 그녀가 애써 쌓아온 모든 것을 쓸어갈 것이라는 것을. 그 후 며칠 동안 민호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 변화는 소란스럽지 않았지만 은지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는 더 이상 아내와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고 저녁 식탁의 즐거운 이야기도 점점 줄어들었다. 민호는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는 일이 잦았다. 은지는 여전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밥을 지었지만 남편이 대충 식사를 하고 나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깊은 공허함이 느껴졌다. 은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아니면 혹시 일이 힘든데 말 못하고 있는 건가? 어느 오후, 민호가 한강 나루터에서 시멘트 포대를 나르다 소라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흰색롱 원피스를 입고 검은 머리를 풀어헤친 채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소라의 모습은 마치 주변을 멈추게 하는 듯했다. 그녀는 영천 마을 사람들과는 달랐다. 도시 여성 특유의 우아함과 세련됨을 지니고 있었다. 혹시 이장님 댁 가는 길 좀 물어봐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지만 어딘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땀이 마르기도 전에 당황한 그는 손으로 이장님 댁을 가리키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감사합니다. 소라는 미소를 짓고 지나갔다. 민호는 마치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다. 그는 처음 느껴보는 설렘과 묘한 떨림에 휩싸였다. 마을에 돌아온 지 며칠 되지 않아 소라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시장에서, 강변에서, 마을 회의에서 모두 소라를 언급했다. 박씨 댁딸 예쁘더라. 역시 서울 사람들은 다르네? 소라씨 좀 봐 하얗고 몸매도 날씬하고 남자들이 다 쳐다볼 만해. 민호는 스스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지만 소라의 매력에 푹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의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민호는 멈춰서서 혹시 박씨 어른을 만나거나 소라를 볼 수 있을까 기대했다. 은지는 눈치가 빨랐다. 그녀는 남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은지는 남편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다. 민호가 저녁에 일이 있다며 집을 나서는 일이 잦아졌다. 은지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민호가 늦게 돌아오자 은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늦어요? 무슨 일 있어요? 민호는 신발을 벗으며 시선을 피했다. 아무 일 없어. 그냥 일이 조금 더 많아졌어. 걱정 마. 은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수많은 물음표가 쌓여갔다. 민호와 소라의 이야기는 단순히 인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다. 어느 점심시간, 민호가 소라의 집 근처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녀가 시원한 오렌지 주스를 가지고 나왔다. 민호 씨, 이거 마셔요.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일해요? 민호는 놀랐지만 거절하지 않았다. 소라는 웃으며 그의 옆에 앉아 손으로 부채질을 해주었다. 민호 씨, 일도 잘하고 가족도 잘 챙긴다던데. 은지 씨는 정말 복 받았네요. 소라의 칭찬은 민호의 마음을 흔들었다. 민호는 자신이 특별해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자신을 인정해주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은지는 민호가 좋아하는 생선조림, 데친 시금치, 된장찌개로 밥상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민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몸에서는 땀 냄새와 흙먼지 말고도 이상한 향기가 났다. 은지는 그것이 익숙한 땀 냄새가 아니라 은은한 꽃향기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값비싼 향수 냄새였다.
누구 만났어요? 은지가 조용하지만 깊은 뜻을 담아 물었다. 민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곧 침착한 표정을 지었다. 아, 아마.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뿌린 걸 거야. 은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어느 오후, 은지는 시장에서 여자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다. 요즘 보니까 은지 씨 남편이 소라 씨 집 주변에서 어슬렁거린다던데. 착한 은지 씨 어쩌나. 남편 오래 못 붙잡아 두겠네? 그 말들은 마치 은지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듯했지만 그녀는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그날 밤, 민호가 돌아왔을 때 은지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여보,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이 박씨 어른 댁 자주 간다고. 그게 사실이에요? 민호는 움찔하며 눈살을 찌푸렸다. 누가 그런 말해? 헛소문 믿지 마. 내가 뭘 하든 당신은 날 못 믿는 거야? 은지는 눈물 어린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못 믿는 게 아니라 걱정돼서 그래요. 무서워요. 민호는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만해. 쓸데없는 생각 좀 하지 마. 나 자러 간다. 그 말은 마치 은지의 눈앞에서 굳게 닫히는 문 같았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집에 버려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민호의 마음속에서 소라를 향한 욕망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녀는 아름다울 뿐 아니라 민호에게 그가 은지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갈망, 즉 남다른 존재감을 주었다. 민호는 현재의 삶, 작은 집, 소박한 식사가 자신에게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호는 그러한 이기적인 생각이 자신을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 후, 민호는 점점 거리낌을 잃어갔다. 그는 더 이상 소라의 집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라를 자주 찾아갔다. 그녀의 집 앞을 지나가는 척하거나 그녀의 집 근처에서 작은 일을 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라는 민호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민호는 그녀의 지루한 시골 생활을 달래줄 재미있는 장난감과 같았다. 그녀는 민호가 자신의 미소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즐겼고 찬사와 구애를 즐겼다. 소라는 도시에서 많은 남자를 만나봤지만 민호의 순박함이 그녀를 호기심과 약간의 흥미를 자아냈다. 어느 오후, 민호가 소라의 집 근처에서 일을 마치자 그녀가 먼저 민호를 불렀다. 민호 씨, 왜 이렇게 매일 힘들게 일해요? 좀 쉬어가면 안 돼. 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일이니까요. 소라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너무 일만 하면 빨리 늙어요. 내가 만약 민호 씨 아내라면 절대 그렇게 힘들게 일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농담 반 진담 반 같은 그 말에 민호의 얼굴은 붉어졌다. 그의 마음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이 타올랐다. 그는 마치 다른 삶을 갈망했고 그런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침대에 앉아 등불 아래에서 작업복을 꿰매고 있는 은지를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숨막히는 듯했다. 작은 집 안에서 은지의 모습은 마치 그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평범한 삶을 상징하는 듯했다. 민호는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는 척했지만 사실 그는 소라를 만나러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저녁에 오늘 밤 혹시 시간 되면 마을 입구 팽나무 아래에서 만나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오라고 말했었다. 민호는 은지를 집에 남겨둔 채 어두운 밤길을 걸어갔다. 은지는 닫히는 문을 바라보며 불안함을 느꼈다. 마을 입구 팽나무 아래, 달빛 아래 소라는 연록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민호가 도착하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나무 벤치를 가리켰다. 앉아요. 잠깐 이야기해요. 두 사람은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날 밤부터 은밀한 만남이 시작되었다. 민호는 마치 꿈을 꾸는 듯했다. 꿈속에서 민호는 주인공이 되었고 소라는 그를 선택한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그는 현실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은지는 더 이상 남편을 믿는 순진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두 사람 사이에 점점 커지는 거리감을 느꼈다. 어느 날 밤, 민호가 바람을 쐬러 간다며 집을 나섰을 때
은지는 민호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흐릿한 달빛 아래 은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따라갔고 곧 눈앞의 광경에 심장이 멎을 듯했다. 민호는 팽나무 아래에서 소라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있었다. 은지는 다가가지 못했다. 그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마음속에는 아픔과 동시에 자신이 너무나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은지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깨어났을 때 은지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었다. 하지만 오늘은 예전처럼 웃지도 밥상으로 나오라며 부드럽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부엌에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민호 씨, 물어볼 게 있어요. 민호는 아내의 이상한 태도에 움찔했지만 태연한 척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은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어젯밤 팽나무 아래에서 누구 만났어요? 그 말은 마치 맑은 하늘에 떨어지는 벼락 같았다. 민호는 당황하며 시선을 피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냥 산책한 거야. 아무도 안 만났어. 은지는 남편의 거짓말을 막았다. 다 봤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민호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사과하는 대신 은지를 할 말 없게 만드는 말을 내뱉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당신도 알았으니 말해줄게. 난 더 이상 이 생활에서 행복하지 않아. 우린 안 맞는 것 같아.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바라봤다. 왜 그래요? 내가 부족해서요? 아니면 소라 씨가 더 예뻐서 그래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마치 은지의 마음을 찢는 듯했다. 고통스러웠지만 은지는 민호가 다시 생각하길 바랐다. 그가 잠시 유혹에 빠진 것이라고. 하지만 일주일 후 민호는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혔다. 미안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 난 다른 삶, 나를 더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 필요해. 우리 헤어져. 은지는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아끼고 모든 것을 희생했던 남자가 자신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은지는 남편 앞에서 울지 않았지만 그가 문을 닫고 떠나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민호가 소라를 따라 은지를 떠났다는 소식은 마을에 퍼져나갔다. 은지가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불쌍한 은지 씨. 그렇게 착한데 남편이 외면하다니. 그래도 뭐, 은지 씨가 소라 씨랑 어찌 비교가 돼. 남자들은 예쁜 여자 좋아하잖아. 그 말들은 마치 칼날처럼 은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딜 수 없었다. 어느 날, 은지는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상처 입은 마음과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어머니가 사는 경산 읍내로 향했다. 영천 마을을 떠난 은지는 어머니 김여사가 있는 경산 읍내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그곳은 작은 읍이었지만 고향보다 훨씬 번화한 곳이었다. 은지 어머니의 집은 좁은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에서 어머니는 수공예품을 만들어 생계를 이어나갔다. 김여사는 삶의 경험이 풍부한 여인이었다. 딸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은지를 위로했다. 내 딸,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넌 강하잖아. 엄마는 알아. 그 위로의 말은 은지에게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어머니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은지는 스스로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민호와 소라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라 그녀는 남편이 그녀를 버린 이유는 자신이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했다. 어느 아침, 은지가 마당에서 어머니를 도와 바구니를 만들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 여사가 문을 열자 젊고 키가 크며 세련된 남자가 들어왔다. 그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김 여사님, 저 휘예요. 옛날에 옆집에 살던 이 여사님 아들 휘요.
김 여사는 바로 알아봤다. 어머나, 휘야. 이렇게 컸니? 언제 한국에 들어왔어? 30세의 현우는 과거 김 여사 옆집에 살았던 아들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해외에서 유학하고 일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 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다. 현우는 똑똑하고 재능이 있었으며 특히 친근하고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현우는 몇 마디 나누는 동안 은지를 알아봤다. 비록 오랜 시간 보지 못했지만 그는 어렸을 때 작고 조용했던 소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은지는 예전처럼 활짝 웃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어두웠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면 시선을 피했다. 은지야? 너 맞니? 현우가 놀라며 물었다. 은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이네요. 그 만남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다. 현우는 은지가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함께 있을 때 은지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노력했다. 어느 날 현우는 김 여사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 그녀의 집에 들렀다. 그는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은지가 마당 구석에서 혼자 앉아 바구니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손은 바빴지만 눈빛은 공허했다. 현우는 그녀의 옆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다. 은지야, 옛날에 너는 이 동네에서 제일 예쁜 애였어. 언제나 웃고 즐거웠잖아. 오늘처럼 너를 보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어. 은지는 움찔했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현우는 계속 말했다. 은지야,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 필요 없어. 네가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너는 바꿀 수 있어. 하지만 그건 남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하는 거야. 그 말은 마치 은지의 마음속에 울리는 종소리 같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나는 나를 버린 사람 때문에 계속 고통스러워해야 할까? 왜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현우와의 대화 이후 은지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바꾸기 시작했고 고통과 자괴감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장 먼저 은지는 어머니에게 작은 돈을 빌려 제빵 수업에 참여했다. 과거에는 시장에서 떡만 팔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많은 기술을 배우고 싶었다. 현우의 조언에 따라 은지는 외모에도 신경 쓰기 시작했다. 화려한 옷을 살 형편은 안 되었지만 직접 옷을 수선하고 다듬어 깨끗하고 세련되게 보이도록 노력했다. 현우는 은지를 읍내 작은 미용실에 소개해 주었고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잘라내고 더 세련되고 젊어 보이는 헤어스타일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현우의 도움으로 은지는 읍내 여성센터에서 소규모 사업 강좌에 참가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빵집을 차리는 방법뿐 아니라 외로움을 덜어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다. 은지가 변하는 과정에서 현우는 늘 그녀의 곁을 지켜주는 친구와 같았다. 그는 은지를 격려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믿도록 도왔다. 현우는 은지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가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더욱 강하고 구수해졌기 때문이다. 그는 은지가 고통을 이겨내는 모습,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다. 어느 날 은지가 현우와 함께 시장에서 빵을 팔았을 때 현우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알아요? 때로는 아픔을 겪어야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해낼 거라고 믿어요. 은지는 현우를 보며 마음속에 따뜻함을 느꼈다. 몇 달 동안의 노력 끝에 은지는 읍내에 작은 빵집을 열었다. 그녀의 빵은 맛도 좋았고 사랑과 정성을 담아 만들었기에 시장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은지는 더 이상 고통 속에서 울기만 하는 여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더욱 자신감 있고 아름다워졌으며 예전에 잃었던 환한 미소를 되찾았다. 하지만 은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 그녀는 과거를 완전히 잊을 수 있을까? 한때 그녀의 전부였던 민호가 다시 나타나 흔들리게 하지는 않을까? 은지의 작은 빵집은 읍내 중심가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그녀는 맛있는 빵들로 가득 채웠다. 버터 향이 가득한 빵들, 바삭한 빵들, 다양한 과일 토핑이 올려진 빵들.
모든 것이 그녀가 수업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만들어진 결과물이었다. 읍내 사람들은 그녀의 빵집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순히 빵의 품질뿐 아니라 은지의 친절한 태도와 부드러운 미소에도 이끌렸다. 한 단골 손님은 말했다. 이 아가씨는 손재주도 좋지만 마음씨도 좋아. 보면 늘 긍정적이라서 다시 찾아오고 싶어. 은지에게 고객들의 칭찬은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치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녀의 삶이 민호나 아픔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영천 마을의 민호는 절망에 빠져들고 있었다. 소라와 함께 살기 위해 은지를 떠난 후 민호는 삶이 생각처럼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라는 본성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민호에게 다정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민호에게 옷과 액세서리를 사달라고 요구했지만 가난한 막노동꾼인 민호는 소라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당신은 나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했잖아. 그런데 옷 한 벌 사주지도 못해? 이게 사랑이야. 소라는 민호와 싸우면서 소리를 질렀다. 돈에 대한 압박이 커졌다. 민호는 빚을 내 소라의 비위를 맞추려 했지만 빚만 점점 늘어났다. 결국 민호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소라는 민호가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며 다른 부자 남자를 따라 떠나버렸다. 소라와 함께 살 것이라 기대했던 낡은 집에서 민호는 혼자 앉아 괴로워했다. 그는 은지와 함께했던 시절, 은지가 조용히 모든 것을 감당했던 시간들, 소박하지만 따뜻했던 식사를 떠올렸다. 후회가 민호의 영혼을 잠식해갔다. 어느 날, 읍내에서 일하던 중 민호는 우연히 은지가 제빵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혹시 은지 씨 알아? 그 아가씨 읍내에서 빵집 하는데 엄청 잘 된대. 예뻐지기까지 했대. 전에 봤을 때 완전 몰라봤다니까. 민호는 멍해졌다. 그는 은지가 지금보다 더 나아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에게는 아련한 후회와 그리움이 밀려왔다.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어느 날, 민호는 용기를 내어 은지의 빵집을 찾아갔다. 그는 멀리서 은지가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았다. 은지는 깔끔한 흰색 셔츠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채 예전보다 더 밝아 보였다. 민호는 가게로 들어서며 불안함과 동시에 묘한 기대를 느꼈다. 은지는 민호를 보자 멈칫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무슨 빵 드릴까요? 민호는 은지의 차분한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다. 은지야, 나 당신을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어.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손님들이 모두 나가자 은지는 민호를 근처 카페로 안내했다. 민호는 전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다. 그는 후회하는 눈빛으로 은지를 바라보았다. 은지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게 용서받을 자격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어. 은지는 잠시 민호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후회하는 게 내가 더 이상 당신의 기대에 맞지 않아서인가요? 아니면 당신 옆에 다른 사람이 없어서인가요? 은지의 질문에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아무리 사과해도 그녀의 상처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민호는 힘겹게 말했다. 은지야, 내가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 하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 되돌릴 수 있다면 예전처럼. 은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덧없었다. 당신을 용서했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내 삶은 이미 바뀌었어요. 과거를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은지를 영원히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호가 떠나자 은지는 카페에 앉아 멍하니 거리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현우가 프로젝트 관련 서류를 들고 그녀를 찾아왔다. 괜찮아요.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은지는 현우를 바라봤다. 현우 앞에서만큼은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당신 덕분에 괜찮아졌어요. 현우는 은지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함께했지만 마음은 따뜻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민호와의 만남 후 은지는 과거를 완전히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호를 용서했지만 과거를 완전히 버려야만 현재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빵집을 팔고 모은 돈으로 한강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계속 빵을 만들고 평안을 찾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 싶었다. 현우는 은지의 계획을 듣고 깜짝 놀랐다. 정말 괜찮아요. 빵집 잘 되잖아요. 은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현우는 은지의 단호함에 감탄했다. 그는 은지를 응원했고 그녀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몇 달 후 은지의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다. 김 여사와 현우가 함께 도왔다. 개업날 현우는 흰장미 한 다발을 가져와 은지 앞에 놓으며 말했다. 은지야,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됐니? 나는 준비됐어. 너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준비. 은지는 현우를 바라보았다. 가슴속에서 떨림을 느꼈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다. 저도 준비됐어요. 은지와 현우의 결혼식은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사람들이 함께했다. 은지는 소박한 흰색 드레스를 입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빛나 보였다. 어머니 김 여사는 기뻐 눈물을 글썽였다. 마침내 그녀의 딸이 행복을 찾았기 때문이다. 현우는 은지의 손을 잡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멋진 인생을 만들어갈 거예요. 은지야. 은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듯했다. 한편 결혼식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민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는 은지의 삶에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녀의 행복을 빌었다. 민호는 마을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향했다. 그는 과거에서 벗어나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은지와 민호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 용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스스로를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다. 은지에게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진실한 사랑을 찾았다. 민호에게 그는 실수가 영원한 상처가 아니라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현우에게 그는 조건 없는 사랑, 인내심과 존중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삶은 끊임없이 변하는 여정이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혼 후 은지와 현우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화려함보다는 소박함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했다. 한강변의 작은 카페는 점점 더 유명해졌다. 손님들은 맛있는 빵뿐 아니라 현우와 은지가 만들어낸 평화롭고 따뜻한 공간을 찾았다. 현우는 지역 사회 발전 프로젝트를 계속하며 은지의 빵집을 확장하는 것도 도왔다. 그는 은지에게 다양한 빵 기술을 배우도록 권장하여 새로운 빵을 선보이게 했다. 어느 날 은지가 부엌에서 바쁘게 빵을 만들고 있을 때 현우가 지역 신문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흥분하며 말했다. 이것 봐. 우리 카페가 신문에 나왔어. 여기 사람들은 우리 카페가 이 지역에서 가장 평화로운 곳이라고 말해. 은지는 신문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후 마침내 자신이 갈망했던 평화를 찾았다는 것을 느꼈다. 한편 민호는 작은 도시에서 목수로 일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가끔 은지를 떠올렸지만 예전처럼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았다. 어느 날 동료와 대화를 나누던 중 민호는 과거 자신의 잘못에 대해 털어놓았다. 나이 많은 동료는 민호에게 충고했다. 누구나 살면서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는가야. 자네는 아직 젊으니까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게.
그 말에 민호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자신을 변화시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낡은 수첩을 꺼내 글을 적었다. 나는 이기심과 경솔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도록 살 것이다. 그날 밤, 민호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3년 후, 어느 봄날, 은지와 현우는 고향 영천마을로 향했다. 그들은 김 여사를 만나고 갓 태어난 아들을 보여주기 위해 고향에 들렀다. 그곳에는 여전히 황금빛 논밭이 있었고 작은 흙길과 푸른 대나무 숲이 있었다. 은지는 고향을 바라보며 마음이 평화로워졌다. 마을을 걷던 중 은지는 우연히 짐을 옮기는 노인을 돕고 있는 민호를 발견했다. 민호 또한 은지를 발견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그의 눈빛에는 예전 같은 고통이나 후회가 없었다. 그는 은지에게 다가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은지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니? 은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네, 잘 지내요. 민호 씨는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괜찮아. 고마워. 내 말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아무도 옛날 일은 꺼내지 않았다. 은지는 민호가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리석은 남자도 과거에 매달리는 남자도 아니었다. 작별 인사를 하며 민호는 말했다. 은지야, 행복해. 너는 그럴 자격이 충분해. 은지는 민호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녀는 마침내 과거를 완전히 정리할 수 있었다. 은지가 남편 민호와 감정적인 만남을 가진 후 그녀는 그녀의 일상생활로 돌아갔다. 그녀는 과거의 민호와 마주했을 때 느끼던 아픔을 더 이상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의 민호를 떠올릴 때마다 그것은 단지 그녀에게 교훈을 주었고 다른 사람이 그녀를 대우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그녀 자신을 먼저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생각했다. 한편 현우는 이전처럼 은지의 빵집을 찾아 그녀의 일을 도왔다. 빵집 관련 일을 확인해 보거나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를 즐겁게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현우의 관심사는 그녀의 일이나 우정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다. 어느 날 현우가 은지를 도와 빵 선반을 정리하고 있을 때 그는 갑자기 은지에게 말했다. 은지 씨, 그거 알아요? 당신은 내가 아는 그 어떤 여자보다 강해요. 은지는 현우의 말에 잠시 놀랐다. 강하다고요? 나는 단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요. 현우는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은지 씨가 겪어온 일을 이겨내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모두가 당신처럼 자신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은지는 살짝 웃었지만 마음속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현우의 존재는 소란스럽진 않았지만 은지를 귀히 기울여 들어주고 그녀를 소중히 여기게 해주었다. 그녀가 민호로부터는 받아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어느 저녁, 현우는 은지를 한강 옆 작은 식당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는 은지가 자신의 프로젝트에 필요한 물품 공급업자를 찾는 것을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마음을 은지에게 고백할 계획이었다. 저녁 식사는 즐겁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식사를 끝내고 현우는 강변에서 은지와 함께 산책을 했다. 현우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은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은지 씨, 할 이야기가 있어요. 은지는 현우를 바라보며 잠시 당황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현우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하였다. 나는 당신을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당신은 재능 있는 여성이면서도 내면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은지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다.
과거의 상처들이 그녀를 다시 두렵게 만들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에 용기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현우 씨, 늘 제 곁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현우는 실망한 기색 없이 미소 지었다. 알아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은지 씨, 당신을 기다릴 수 있어요.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한편, 민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소라와 함께 살면서 쌓인 빚이 점점 더 불어났고, 채권자들이 매일 그의 집을 찾아와 그를 압박했다. 민호는 기댈 곳이 없었다. 가족은 그의 빚을 해결해줄 형편이 못 되었고, 그에게는 친구도 남아있지 않았다. 어느 날 밤, 텅 빈 집에서 혼자 앉아있던 민호는 은지와 함께했던 날들을 떠올렸다. 그는 그저 그녀를 잃은 것이 아니라 평화롭고 행복했던 시절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그때 은지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녀를 더 소중하게 여겼더라며. 민호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다. 절망감에 사로잡힌 그는 은지에게 다시 연락해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은지가 그를 다시 받아줄 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은지의 빵집을 찾아갔다. 은지는 민호를 보자 잠시 놀랐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예전 같은 동요가 없었다. 민호는 은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지야, 당신에게 상처 줬던 거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혹시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은지는 잠시 민호를 바라보았지만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민호 씨, 나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당신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정말 잘못했어, 은지야. 그때 좀 더 빨리 깨달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은지는 마지막으로 민호를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돌이킬 수 없는 일도 있어요. 민호 씨 부디 잘 지내요. 그것이 당신이 한 일을 속죄하는 유일한 방법일 거예요. 민호는 은지의 차가운 태도에 슬픔을 느끼며 그녀의 곁을 떠났다. 민호는 이제 은지를 다시 만날 기회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호와 헤어진 후 은지는 완전한 새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민호를 용서했지만 그녀는 이제 과거에 매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현재를 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은지는 빵집을 팔고 모은 돈으로 한강 옆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 그곳에서 빵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싶었다. 현우는 은지의 계획을 알게 된 후 깜짝 놀랐다. 정말 그렇게 할 거예요? 빵집은 지금도 잘 되잖아요? 은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현우는 은지를 보며 그녀의 강인함에 감탄했다. 그는 은지를 도왔고 그녀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지했다. 몇 달 후, 은지는 한강변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 현우와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카페를 꾸몄다. 개업날 현우는 은지에게 흰장미 한 다발을 건네며 말했다. 은지야,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 됐어? 나는 당신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준비가 됐어. 은지는 현우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다. 네, 준비됐어요. 은지와 현우의 결혼식은 그들의 카페에서 조촐하게 열렸다. 현우는 은지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행복한 삶을 함께 만들어 나갈 거예요. 은지는 활짝 웃었다. 그 미소는 마치 온 세상을 밝히는 듯했다. 민호는 결혼식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은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었다. 그 후, 민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은지는 현우와 함께 행복한 날들을 보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어느 날 저녁, 카페를 마감한 후, 현우는 은지를 데리고 한강으로 산책을 갔다.
달빛이 수면을 비추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현우는 은지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다. 은지야, 나는 오래전부터 오늘을 기다려왔어. 내가 이곳에 돌아왔을 때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지. 당신은 나에게 삶의 의미를 알게 해줬어. 나는 당신을 돕고 함께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남은 삶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현우는 조심스럽게 반지 케이스를 열고 은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은지야, 나와 결혼해 줄래요? 은지는 눈물이 차올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는 기쁜 마음에 은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은지와 현우의 결혼식은 은지가 다시 일어선 한강 옆 작은 카페에서 진행되었다. 그곳은 은지의 행복한 삶을 시작한 의미 있는 장소였다. 하객들은 많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은지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결혼식 날, 은지는 수수한 흰색 드레스를 입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빛났다. 어머니 김 여사는 은지를 보며 감격의 눈물을 글썽였다. 마침내 그녀의 딸이 행복을 찾은 것이었다. 현우는 은지의 손을 잡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멋진 인생을 만들어갈 거예요. 은지야. 은지는 활짝 웃었다. 그 미소는 마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듯했다. 결혼 후 은지와 현우는 서로를 지지하며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 만들었다. 그들의 삶은 더욱 활기차고 풍요로워졌다. 두 사람은 함께 일하고 미래를 꿈꾸며 함께 웃고 울었다. 작은 빵집에서 시작된 그들의 삶은 더욱 넓어지고 깊어졌다. 현우는 계속해서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펼쳤고 은지는 새로운 빵을 개발하며 카페를 더욱 발전시켰다. 그들의 노력과 사랑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줬다. 어느 날, 은지가 주방에서 빵을 만들고 있을 때 현우가 신문 한 장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신이 나서 말했다. 여보, 우리 카페가 신문에 나왔어. 사람들이 여기를 읍내에서 가장 평화로운 곳이라고 칭찬하잖아. 은지는 신문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은지는 그들의 삶이 쉽지 않았지만 마침내 편안한 행복을 찾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민호는 도시에서 목수 일을 하며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민호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글을 적었다. 나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앞으로는 후회 없이 살 것이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민호는 우연히 과거와 관련된 행사에 초대장을 받았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다시 은지를 만났다. 은지는 더욱 아름다워졌고 그녀의 옆에는 현우가 있었다. 민호는 은지에게 진심으로 축복을 빌어주었다. 시간이 흘렀지만 은지에게 여전히 과거는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은지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깨어났다. 그녀는 심장이 세게 뛰는 것을 느꼈고 며칠 전 민호를 다시 만났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는 민호에게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를 다시 만나야만 했다. 현우는 그런 은지를 이해해 주었고 은지와 함께 영천마을로 향했다. 그들은 민호가 있을 것 같은 폐가 근처를 헤매다 마침내 그를 발견했다. 은지는 민호에게 말하였다.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모두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현우는 민호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우리 모두 과거를 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민호는 두 사람의 따뜻함에 감동하여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으며 지난 날들을 이야기했다. 그날 그들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그 후 은지와 현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고 고통 속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수년이 지난 후 김 여사는 딸의 모습을 보며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렸다. 은지는 아픔을 딛고 스스로를 극복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언제나 그녀를 응원하는 현우가 있었다. 어느 날
은지는 가게 앞에 설치된 작은 흔들의자에 앉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비록 슬픔과 아픔이 함께할지라도 그 끝에는 아름다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사람들은 그녀를 통해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는 은지와 현우가 함께 있는 모습으로 끝맺는다. 은지는 그녀의 삶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해주는 현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현우는 그런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